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저번 강의에 배웠던 다양한 분류 모델의 성능을 계산시켜보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데이터 기반 성능 개선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머신러닝 프로세스 중에서 분류 알고리즘에 대한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살펴봤고, 그래서 좋은 모델, 성능이 좋은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까지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배웠고, 이제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궁금증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공부 잘하는 방법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올리는 방법. 첫 번째, 책을 바꾼다. 두 번째, 공부 방법을 바꾼다. 나한테 맞지 않는 책일 수 있어요. 누구는 되게 컬러풀한 이런 책을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는 색깔이 너무 많으면 집중이 안 돼서 흑백의 자료를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어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구성이 나랑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일한 과목,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책만 바꿔줘도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책을 바꾸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 방법을 바꾸는 것.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 패턴이 잘못됐었던 거죠. 공부 방법을 바꾸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머신러닝에 적용을 해보면요. 컴퓨터에 있어서 책에 해당하는 것은 데이터죠. 데이터를 조절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할 수도 있고요. 공부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모델, 프레임입니다. 모델을 바꿔줌으로써 성능을 개선할 수도 있어요. 먼저 데이터를 바꿔줘서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부하기 좋은 형태로 책을 바꾼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어떻게 잘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봤더니 핵심이 잘 요약되어 있는 책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정형화된 형태로 노트 필기를 합니다. 어떤 과목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과목은 다른 식으로 하지 않고 노트 필기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집만 보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와 문제집의 역할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활용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문제집을 먼저 풀어보면서 내가 이걸 잘 모르는구나 하고 다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문제집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평가 용도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요거를 머신러닝 컴퓨터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책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성능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약이 된 책, 즉 차원 축소를 통해서 우리가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형화된 형태로 노트 필기를 한다. 데이터가 들쑥날쑥이 아니라 스케일 통해서 스케일을 맞춰줌으로써 우리가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교과서와 문제집의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다. 교차 검증. 우리가 학습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셋과 검증용 데이터셋으로 나누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능을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Feature Engineering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문제 정의, 데이터 전처리, 학습, 모델 평가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재조정해주는 작업이 있습니다. 즉, 여기 아래에 있는 도식을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를 한 다음에 학습을 하죠. 학습을 한 다음에 성능이 잘 안 나온다 하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Feature Engineering,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활동은 데이터 전처리에서 하는 활동과 유사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학습을 시켜서 성능을 체크하고 또 필요하면 피처 엔지니어링을 거쳐서 학습을 하고 그래서 피처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그 용어가 굉장히 혼재되어 많이 사용되는데요.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하는 활동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 학습하기 전에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면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학습을 한 다음에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다 라고 하면 Feature Engineer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저희는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니까 Feature Engineering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일을 맞춰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스케일을 맞춰준다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하면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속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속성에 따라서 데이터의 분포가 다릅니다. 거리는 0부터 10까지, 가격은 0부터 1000만까지 하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범위가 다른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머신러닝을 진행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스케일을 맞춰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에서 1, 민맥스 스케일러라고 하는 스케일러를 적용하게 되면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로 하는, 또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1부터 최대값 1까지 이렇게 범위를 주고 그 안에서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변환을 시켜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스케일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 다음,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할을 할 때 전체 데이터 셋을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누고 학습용 데이터 셋을 학습용과 검증용으로 나누어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지금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합니다. 그런데 이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할 때 검증용으로 떼어놓은 이 데이터 셋을 그냥 한번 딱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전체 데이터 셋이 있는데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누었고 첫 번째 학습을 할 때에는 이 전체 데이터 셋을 4등분으로 나누어서 뒤에 있는 3등분은 학습용으로, 나머지 이 하나의 덩어리는 검증용으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학습을 진행해서 나온 모델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세 번째 블록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검증용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나머지를 학습용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는 여기 세 번째 덩어리, 마지막 덩어리를 검증용으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검증용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과적합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용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나누어서 이것만 가지고 학습했을 때 한번 검증해보고 또 다른 덩어리 가지고 학습했을 때 검증해보고, 그래서 이 모델을 일반화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차 검증을 활용해 우리가 지금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을 만한 모델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 교차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책을 바꾼다의 개념이 아닌 공모 방법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기반의 성능 개선 기법입니다. 이 모델 기반의 성능을 개선하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이번에는 공모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의 비법을 전수받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게가 굉장히 장사가 잘 돼요. 우리는 그 가게를 따라하고 싶어요. 잘 팔리도록 방법을 바꿔야겠죠. 내가 하고 있는 방법 자체가 애초에 잘못되었을 때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때 조금만 바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안에서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모델에 적용시켜보면 이성불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얼리 스타팅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성불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제가 굉장히 다양한 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케인 이어리스트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SVC,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서, 이러한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앙상블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자, 원래 이 앙상블이라고 하는 용어는 음악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음악에서 2인 이상이 하는 연주를 의미합니다. 이 앙상블의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의 사람이 낼 수 없는 그 효과를 여러 명이 내므로써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머신러닝에 도입을 합니다. 하나의 분류기가 내는 결과값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분류기를 만들어 그 각각의 분류기가 내는 결과를 통합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앙상블 기법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는 굉장히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과적합이 발생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다른 모델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져서 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단독으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 사용하지 않고요. 여러 그루 심어서 숲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델을 랜덤 포레스트라고 부릅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 포레스트입니다. 자, 이 포레스트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백인 기반의 앙상블 알고리즘입니다. 어떤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느냐. 원본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는 그 데이터를 학습용 그리고 테스트용으로 분할해서 학습용 가지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어떤 분류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학습용 데이터셋에 대해서 데이터를 n등분으로 분할합니다.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이 데이터, 전체 큰 데이터 콜럼이가 있으면 거기서 랜덤으로 몇 개만 뽑아서 데이터 1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이것만 가지고 분류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디시전 트리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다시 한번 랜덤 샘플링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랜덤하게 뽑았기 때문에 1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새로운 데이터도 포함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 분류기 하나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n번 추출해서 분류기 n개를 만듭니다. 다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분류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 각각에 대해서 분류기들이 어떤 결과를 내뱉겠죠? 예를 들어서 0인지 1인지 두 개의 카테고리를 예측해야 하는 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안 나왔겠지만 랜덤 포레스트는 n개의 디시전 트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팅을 통해서 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온 카테고리를 최종 결과로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0이 투표를 할 때 말이죠. 투표를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분류기가 각각 결과값을 내뱉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다수결에 의해서 채택할 수도 있고요. 혹은 분류기가 내는 결과값이 0, 1이 아니라 0이라고 하는 범죄에 속할 확률, 1이라고 하는 범죄에 속할 확률, 각각의 범죄에 속할 확률을 결과값으로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확률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더 높은 값을 우리가 채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스포트 부팅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하드 부팅보다는 스포트 부팅이 조금 더 소문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부트스트랩 기반으로 데이터를 샘플링했을 때는 전체 데이터셋에서 랜덤으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었죠. 이 전체 데이터셋에서 랜덤으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에는 그런 식으로 랜덤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분류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분류기에서 잘못 예측하는 결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분류기는 제대로 학습을 하지 못했던 데이터셋들, 우리 시험으로 따지면 계속 이 문제는 틀린다. 자꾸 요것만 틀린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요. 자, 그 문제는요. 다음에 랜덤으로 샘플링할 때 이 두 번째 데이터셋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가중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추가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기를 만들고요. 또 이번에는 두 번째 분류기에서 또 틀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포프일 확률을 높여줘서 세 번째 데이터셋을 만들고 또 학습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부스팅을 시켜주는 겁니다. 5분 위한 데이터에 대해서 가중치를 높여서 다시 한번 학습할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랜덤 포레스트를 보다는 이런 부스팅 기법의 앙상블 모델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분류기를 만들고요. 최종적으로 부팅하고 그 결과값을 내뱉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기법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앙상블 기법을 부스팅 기반의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디시전 트리를 사용해서 부스팅 기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XGBoost 그리고 LightGBM과 같은 부스팅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교차 검증이라고 했던 개념 기억나시나요? 학습용 데이터셋과 검증용 데이터셋의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다.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오버피팅을 예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최적의 학습 모델 조건을 찾을 때에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그 목적으로도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합니다. 자, 먼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머신러닝이 모델을 만들 때 어떤 기준값을 찾게 되죠. 그거는 학습을 통해서 컴퓨터가 직접 얻어내는 값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람의 프레임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디시전 트리를 사용해. 그런데 그 나무 가지의 특정함에 있어서 가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조건은 이런 조건을 사용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나무의 깊이가 얼마만큼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분할할 때 이 한쪽에 있는 불순도는 어느 정도면 돼 라고 하는 조건이요. 그러면 조건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즉 엔지니어가 직접 세팅을 해줘야 하는 값이에요. 우리가 세팅해줘야 되는 값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떤 값을 사용해야지 최적의 값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면서 데이터셋을 교차로 바꿔가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계속해서 바꿔주면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데이터셋도 바꿔줘야 되고요. 하이퍼 파라미터의 셋들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한 작업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드 서치 CV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우리가 쉽게 크로스 밸리데이션도 하면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시전 트리를 만든다고 한다면 가지의 그 깊이를 5단계로 해보고 10단계로 해보고 뭐 한 15단계로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개 후보를 줘요. 그리고 가지를 분할할 때 그 불순도의 조건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몇 가지 후보들이 있겠죠. 그 후보들을 모두 다 조합을 해서 교차 검증을 수행을 하고 교차 검증 결과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 라고 하는 그 조건을 찾아냅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찾아내면 이제 2단계에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교차 검증을 진행하지 않고 이제는 학습용은 딱 학습용으로 세팅해서 사용합니다. 학습 데이터 넣어주고 모델 학습에서 모델 나오면 테스트용 데이터 가지고 모델 평가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그리드 서치 CV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얼리 스탑, 이른 종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셋 중에서 학습용 데이터셋을 학습용과 검증용으로 나누어서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 검증용 데이터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때도 활용할 수 있지만 과적합을 막는 데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는 비율이 정상적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검증용 데이터셋으로도 그 모델의 성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다 보면 검증용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도 그 오류가 발생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반해서 검증용 데이터셋은 오류가 발생하는 비율이 늘어나요. 이건 무슨 의미죠? 학습할 때 너무 이 데이터에 최적화돼서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리 스탑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과도하게 오래 시키지 말고 우리가 검증용 데이터셋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검증용 데이터셋의 오류율이 증가한다고 하면 학습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멈추고 이 검증용 데이터셋에서 가장 오류가 낮게 나타났을 때 그 시점을 모델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개념이 얼리 스탑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습할 때 추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프레임, 패드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개념들이고요. 이번에 배운 개념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KN은 K Nearest Neighbor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사용했던 클래스 이름은 K Nearest Neighbor Classifier였어요. 이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K개에 있는 근처의 이웃들을 보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알고리즘이었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SVC라고 하는 클래스였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데이터를 최적의 추평면을 찾아서 최대한 멀리 최적의 경계선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었고요. 로지스틱 회귀는 어떤 구분 경계선을 찾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회귀선을 찾고 그 회귀선을 바탕으로 경계선을 새롭게 지정하는 알고리즘이 로지스틱 회귀였습니다. 자, 그리고 앙상블 모델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앙상블 모델은 여기에서 만든 이러한 에스티메이터들을 앙상블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나무를 여러 개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앙상블 모델로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기반의 앙상블 기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 계산 방법을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봤어요. 데이터 기반의 모델의 성능을 계산하는 방법과 모델 기반의 성능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데이터 기반의 성능을 계산하는 방법은 교차 검증, 검증 후 데이터와 학습용 데이터의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서 오버피팅이 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스케일링, 각각의 속성에 그 분포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작업이 바로 스케일링 작업이었습니다. 차원 축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가 굉장히 고차원의 데이터, 속성이 너무 여러 개 있다 보면 그 속성과 속성 간에 뭔가 관련성이 있고 얽히고 섞이다 보면은
결국에 이 속성들을 모두 다 사용했을 때 오히려 한쪽 속성에 치우쳐서 잘못된 결과를 내뱉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속성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리와 속성이 너무 많다고 보면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속성들만 추출해서 학습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차원 축소입니다. 이 차원 축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피처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기존에 있는 속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들을 일부 변환해서 이 전체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속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PCA죠.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성능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델 기반의 성능 계산 방법, 하나의 모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모델을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모델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함으로써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학습을 시킨다면 성능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라고 해서 학습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성능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